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어요. 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의원님?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뭐 권영세나 나경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긴 했는데 권영세의 권성동, 예, 뭐 쌍권, 쌍권. 뭐 쌍권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체제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런 하던 대로 하겠다? 취지겠죠. 예. 하던 대로 하겠다.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단일 대우로 가야 되고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버티기, 밀어붙이기, 아니 그 당명을 바꿔야죠. 당명을 바꿔야 돼요. 내란의 힘으로. 당명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둘 다 이제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에 이어서 다시 또 검사의 당이 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바뀌거나 뭔가 변화, 혁신하는 모습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지도부만 모양새 보더라도. 자체가 그렇고 예, 권영세 의원이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그 와중에 합리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긴 한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뭐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차별화가 되는 인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러면 비대위가 정식으로 꾸려진 다음에 일성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네. 그게 일단 좀 관심이 가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사과를. 그렇네요. 사과를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내란의 힘인 거고 네, 사과를 해? 그럼 뭐 당연한 건데 매우 늦었지만 그럼 사과를 할 것 같으면 그럼 한동훈은 왜 쫓아낸 거냐 이런 의문이 당연하죠. 그러면 이른바 친한계에서 뭐 몇 네. 명 되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왜 쫓아냈냐? 예, 그렇네요. 사과할 것 같으면. 그리고 사과를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면 일단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건데 네. 그러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쉽지 않아요. 사과도 쉽지 않다. 그래서 명분 싸움인데 명분이 지금 바뀌게 되는 거고. 아니 권영세 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뭐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일부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왜냐면 그게 사과는 뭐 사실은 상식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만 네, 사과를 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줄줄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사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이래도 저래도 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망조가 단단히 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박근혜 때처럼 바로 석고대죄하고 뭔가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한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선 다음에는 거의 뭐 진짜 그야말로 이빨도 안 들어간 상황까지 됐으니까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이게서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뭐 이 특검법까지 다 이제 하지 말라라는 국민의힘의 이제 분위기 이러다간 정말 영남 자민련 그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그쪽에 그런데 글쎄요. PK. 제가 보기엔 2017년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사실은 최악이었어요. 총선은 금년 4월 총선이 제일 최악이었습니다만 네. 그건 총선 중에 최악인 거고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보면 선거 결과로 볼 때는 2018년 지방선거가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울경이 오히려 민주당이 다 지방선거. 네. 도지사도 그렇고 경남 도지사도 그렇고 오히려 부울경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선 부울경은 완전히 그때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국힘은.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어쨌든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다 굴러가다 보니까 총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제일 큰 그게 이유죠.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자기 선거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3년 이상은 나는 국회의원을 해 먹어. 예. 그리고 3년이면 뭐가 또 바뀌? 1년에도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면 뭐 몇 번 바뀌죠. 그거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승민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뭐 그 당시에 뭐 유승민 의원의 뭐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박수도 받았지만 결국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모습. 이걸 좀 3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 걱정을 그거죠.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영남에서 네.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면 좀 상상 못했기 때문에 상식 바뀌죠. 네. 상식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이 민심과는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얘기를 또 해보면 아니 창원지검에서 진짜로 마음 먹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창원지검의 수사 상황. 이게 비상계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명태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인물이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나니까 잊고 있었어. 그냥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었죠. 네. 하지만 그냥 밀려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을 통해서 비상계엄 이외에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부터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 뭐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 뒤에 이제 육성이 또 나왔으니까 내용이. 이게 핸드폰 하나당 15만 5천 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 3개에 USB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다 보면 온갖 것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정말. 네? 온갖 것. 뭐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오세훈, 홍준표, 네. 뭐 이준석도 네. 김종인, 뭐 우리 이름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국민의힘의 역사가 거의 다 담겨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개되다 보면. 명태균의 황금폰을 통해서 이른바 네. 유력 정치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건데 거기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법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권에서는 온갖 무속적인 이유로 다 중요한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뭐 재밌는 얘기 많지 않겠어요? 무속적으로 뭐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이런 얘기했던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청와대 옮길 때 봤던 네. 그 상황, 용산으로 갈 때 봤던 상황이 또 많을 것이다. 명태균 황금폰 USB 이게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나오게 되면 이거 대통령 부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수사는 뭐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것도. 네. 근데 검찰이 또 어떻게 할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것도 뭉개면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란 수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예요. 검찰이요? 예.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살아날 수 없는 게 맞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텐데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네. 그러면 또 바뀌겠죠. 그래요. 명태균 게이트는 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럼요. 있겠네요. 황금폰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명태균이 한 얘기들 녹취 공개된 것에 대해서 명태균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민주당이 잘못 짚은 것처럼 했는데 이제 명태균 개인적인 심정도 바뀌었을 거고 이제는 뭐 실드 치거나 방어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속되더라도 윤석열이 어떻게 해줄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이제는 진실밖에 여차하면 없어. 뭐 교도소에서 만날 판인데 지금. 거기서
조우를. 물론 뭐 명태균 씨의 신병은 창원 쪽에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아마도 구속이 이루어지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거기로. 가서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이게 각자 우리가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가는 게 네. 구치소예요. 물론 네. 재판 확정이 됐는데 남은 형량이 얼마 안 된다. 뭐 몇 달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형기가 만료된다면 그냥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 만기 출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네. 원칙적으로는 미결수가 수용되는 게 구치소고 형이 확정돼서 네. 앞으로 징역을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치소 단계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없지만 교도소 단계에서는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다. 확정이 되면 뭐 보나마나 형량 높게 쌀 나올 텐데, 거기 때문에 예. 그 교도소 가끔 이제 이감 다니거든요. 네. 돌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야, 그것도 좀 무슨 진짜 이제 운명의 장난처럼 교도소에서 만나.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명태균 황금폰 저희 이것도 아마 이제 매주마다 다뤄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윤상현이 이제 공관위에서 여성 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선 공천 밀어주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당시 공관위 속기로 확인해 보니까 네. 여성 우대해야 된다. 여성은 김영선. 그거는 사람을 정해놓고 네. 공천 원칙을 만드는 거죠.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 사실은 딱 점 찍어놓고 사람을 찍어놓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여성이야. 그럼 여성 우대 공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청년이야. 그러면 청년 그렇죠. 우대 공천. 이번엔 청년 우대다. 아하. 그리고 뭐 누구 왔어 그러면 이번엔 우리 당에 그동안 이공계 출신이 너무 적어서 이공계 그런 우대야. 식으로. 그러니까 다 그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김영선 의원의 공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 우대해야 된다. 그렇네요. 딱 맞는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했다. 네. 그래요. 이건 뭐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추경호 전 대표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전 대표의 혐의 아니면은 수사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의원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란 공범 네. 내지는 적어도 내란 방조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알았느냐 음. 몰랐느냐부터 확인이 돼야겠죠. 근데 아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정도 준비를 안 했을까요? 국회 국회 관련해서? 상황 네. 관련해서 네. 너는 어디 맡아 너는 어디 맡아 어느 상황 알려줘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네. 무턱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 통화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왜 계속 장소를 바꿔서 의총 장소를 변경을 했느냐 5번이나 그러면서 물론 본인들의 의지의 문제였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안으로 안 들어올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 줬느냐 그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조사를 이어가야 된다.